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뷰커 김대영 사평론가입니다. 네. 지금 이 중동 사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제가 경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조금 하나씩 먼저 살펴보자면 올해 들어서 이제 이란에서 들불처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경제난 때문이었고요. 결국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란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이렇게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판 대판 붙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란 신정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회교 혁명을 수출한다는 국가, 그리고 이라크랑도 오래 붙었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서방권이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핵 개발까지 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경제 제재 봉쇄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한테 판 석유 대금도 몇 년 동안 못 가지고 갔다가 겨우 가져갈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란이 역량도 있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경제적으로 중동에서 가장 강국이 될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회교 혁명을 하느니 핵 개발을 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물값도 올랐어. 보통 그런 독재적인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이 많이 차이가 나. 그러면서 팍팍하고 뭐 혁명이고 나발이고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크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네. 공식적인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3만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의 군사작전 하듯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원 누르긴 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핵 개발이 점점 북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이 공습에 대대적으로 나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고 미국이 이제 빨려 들어간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중동 국가들에게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지금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왜 이렇게 군사작전까지 진행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공격받았을까요? 그렇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는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을 향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란이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다 같이 죽자 그냥. 그러니까 너네 미국 편 들면 다 죽어, 약간 이런 그것도 건가? 그렇고 뭐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차피 중동이 오일의 핵심 아니에요. 네네. 오일 가스의 핵심이니까 다 그냥 같이 죽자. 아.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개전이 되고 시작되면서 무차별적으로 날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전에도 사실 그 이란 맞은편에 있는 미군 기지만 상대로 쪽집게식으로 타격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대상, 맞아요. 특히 UAE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그렇죠. 미사일과 네. 자폭드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이번에는 좀 이란도 그냥 나만 죽진 않겠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번 전쟁 특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벌인 전쟁들을 보면 일단은 최고 지도자 먼저 날려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신에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네. 이제 하메네이가 그 주변 인사들과 회의를 한다는 걸 5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알았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5시간 후에 모인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럼 왜 이걸 알고 액션을 취했냐. 네네. 자, 이런 최고 지도자들이 전쟁이 난다는 걸 알고 벙커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마침 그때 하메네이가 이 주변 요인들하고 어떤 건물에서 회의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F-15에 우리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잘 보시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F-15에 이걸 달아서 띄운 거예요. 그래서 슉 쏴가지고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 표현대로 하면 쑥대밭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하메네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네네. 걸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공습이 대낮에 있었고요. 보통은 야간에 그치, 있었는데 그치. 아마 하메네이도 낮에 공습하겠어? 이러고 이제 모였던 것도 있고 그만큼 휴민트라고 부르는 휴민트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정보 자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잡고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란이 대대적으로 수청했다. 적발했다 이렇게 냈지만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란의 이런 공격은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메네이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자기가 죽게 되면은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를 미리 지시를 내려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일단 쏴. 왜냐하면 시작하고 쟁여놨다가 두들겨 맞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쏴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보내는 건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가깝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오함대인가 기지가 있어요.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천지 원수고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도 각각 다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머리 꼭대기가 날아가면 손발은 알아서 움직여. 약간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예요. 과거에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이 제거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와, 그리고 그쵸.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벌이고 사담 후세인을 잡는데도 한 6개월, 9개월 걸렸어요. 음, 근데 최근에 잘 보세요. 마두로 체포에 2시간.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하메네이. 하메네이 1시간. 확 줄어들었죠. 그쵸. 그 비결이 뭐냐?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거예요. 정보 분석 판단에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과 다르게 작전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생각에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30분 내에 가실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이번 전쟁에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마두로가 체포된 시간이 마두로 체포를 다룬 영화보다 짧을 거다라는 그렇죠. 게 있고 이번에 하메네이는 이제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질 때 한 네. 시간짜리잖아요.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치. 다음 편은 아마 쇼 드라마 요 그러니까 정도 이제 아니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쇼츠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냥 시작하면 네, 바로 그렇게, 그냥 버튼 그렇게 될 누르면 수 끝나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걸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헤란에 우리 네. 교통정보 CCTV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해킹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 그래서 와, 진짜.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아. 그 정도로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었죠. 이미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인공지능, AI, 전자전 그리고 정보전 이런 게 네. 이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준비되어 있었던 전쟁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파급력 있게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방공체계였습니다. 우리 밀떡에서도 이 중동 방공체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관심을 가져왔고 방송도 진행을 했었어요. 2022년에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가 천궁2를 도입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한국산 방공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세 국가가 다 지금 공격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천궁2에 대한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전 배치 운용이 됐다. 그래서 96% 이상 격추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현재 배치 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UAE가 산 천궁2 같은 경우에는 2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은 네. 22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죠. 그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원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뭐 그해 단일 계약으로 가장 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계약을 하면서 UAE가 이런 이란이나 이런 위협에 항시 있다. 급하니까 일단 니네 공군용으로 납품하기로 한 개 포대 내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가져갔어. 그래서 23년도에 아부다비 인근에 알-다프르라는 공군기지가 네. 있습니다. 거기가 잘 보시면 이 UAE 공군의 핵심 기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글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24년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맞다. 그래서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신 게 그때 급하다 그래서 하나를 가져갔다. 원래 공군에 납품하기로 한 거였는데 얘네가 먼저 좀 땡겨갔다. 그리고 UAE 군 사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좀 달라요. 완전한 그 A사 방식을 쓰는 네. 레이더를 사용하는 UAE 군용 천궁2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사대라든가 레이더 이 차체도 틀려요. 거기는 이제 체코제 테트라 트럭을 베이스로 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이제 2개 포대,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공군용 천궁이 하나 나가 있고 작년 11월에 그 UAE용 천궁2가 시험 발사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2개 포대가 나가 있는데 요번에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UAE가 그렇죠. 공격을 더 많이 당했어요. 근데 UAE 군이 방공망이 한 4겹 됩니다. 사드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그다음에 천궁2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온 판치르 S1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풀로 다 쓴 네. 상황이죠. 아. 근데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 알다프라 공군기지도 꽤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천궁2가 좀 제대로 된 활약을 했고. 성능을 네. 좀 보이. 그리고 이제 구글어스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패트리어트 포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궁2 포대가 있는데 제가 보는 천궁2 포대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거 패트리어트 보호하려고 갖다 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패트리어트에 미사일이 막 떨어지면 패트리어트가 막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천궁2가 그걸 대신 막아주는 거야. 그 역할로 쓰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적으로 잘 막았다. 그냥 패트리어트가 40km 이상. 네. 천궁2가 15에서 40km니까 조금 아래고 그다음에 장전해야 되잖아요. 쏘고 나면 네. 장전할 때 밀고 들어오면은 그때 쏘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그다음에 패트리어트가 장전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 장전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우리 공군용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UA군이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던 부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패트리어트가 됐든 천궁이 됐든 천궁2가 됐든 이걸 레이더를 24시간 켜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면 맛이 가. 전기세 많이 나오네. 전기세 문제가 아니라 네. 과부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고 가동률을 높여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요. 평상시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껐다 켰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3개 포대가 있다면 1개 포대는 쉬고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무지막지하게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깔 그리고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로는 2월, 3월이 네. UAE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제가 2월에 가봤잖아요. 날씨가 안 더워요? 덥지도 춥지도 않아. 오. 근데 이제 바닷가 수영하기엔 좀 추운 날씨인데 그러니까 음. 돌아다니기 딱 좋은데 지금 관광객들도 많고 거기다 이제 하다 보니까 스타들이 더 이제 우리 쓸수 국민들도 있겠네요. 발이 묶인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로는 어떤 분은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 차 주차했는데 지금 주차비가 500만 원 나고 생겼다 막 이런 사연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이번에 UAE가 정말 이란의 미사일에 호되게 당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 막았다. 그러니까 요격률이 96%면 거의 다 막은 거고 그 영상도 봤어요. 그 두바이에 있는 높은 빌딩 뭐죠? 부르즈 알리파. 부르즈 할리파의 드론이 이렇게 네. 충돌 직전에 딱 미사일로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영상도 봤는데 이렇게 천궁2가 요격률도 좋고 성능이 입증이 되다 보니 사실 이제 중동 국가들 이번에 무차별로 공격을 받았으니까 네. 다시 한번 방공 체계를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과 방산 협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28일 날 터지자마자 이제 UAE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화를 합니다. 진짜요? 네, 전화를 해서 야, 니네 갖고 있는 거 빨리 내놔. 다 땡겨줘.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단독 기사 썼어요. 썼는데 대박이 났죠, 저. 제가 쓴 기사 중에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받는 건 처음 봤어. 오늘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단독. 단독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해야죠. 단독 했는데 그래서 이제 28일 날 터지고 나서 UAE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화 이제 빨리 네. 빨리 급해. 있는 거 내놔. 있는 거 그리고 내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빨리 줘. 더블. 네, 진짜 그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것도 줄 수 없냐. 근데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98% 요격률을 성공을 거뒀지만 네. 지금 탄이 그치. 급속도로 지금 소모가 됐기 맞아.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채워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잘 보시면 사드를 샀어요. 네. 근데 이건 아직 100% 확인된 소식은 아닌데 지금 UAE 사드 포대도 레이더가 공격을 받아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위에 큰 방어막이 지금 빵빵 난 제일 위에. 거예요. 네. 패트리어트도 공격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뭐 100%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 정부가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믿을 건 천궁뿐.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UAE 것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개 포대만 지금 전달했고 총 10개 포대 가운데 이게 UAE 납품될 게 총 10개 포대입니다. 이제 2개는 갔고 8개 남았는데 근데 우리가 1년에 생산되는 양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UAE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것까지 그죠. 딱 있는데
이게 막 일정이 다 지금 꼬일 수 잘못되면 이제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방산업계 관계자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번 이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네. 다른 중동 국가들도 지금 이제 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준비되는 대로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제 이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라크랑 사우디랑 여기가 이렇게 막 멀리 탄도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는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러거든요. 1000km 떨어져 있지만 진짜 바다 건너편이에요. 좁은 해요. 그러니까 고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보다 중거리 미사일, 드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방공망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 있고 관련해서 처음 궁금했죠. 천국이 활약했을까? 근데 이제 인터넷에 일본 쪽 밀리터리 쪽이 한국 사람들은 꿈깨 심으니까 그냥 훈련용만 가서 없으문이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짜게 식었는데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실전 배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25년도에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아저씨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 이게 몇몇 매니아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훈련용이라 실전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공국 거 납품하는 거 뺏어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잘못 알려진 정보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번에 실제 우리가 천궁투가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치가 되고 운용된 건 처음인데 그쵸, 요격까지 처음에 한 한 거. 번에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거죠. 그 지금 이제 우리 K 방산 무기 중에 실전에서 이렇게 성과를 그치. 거둔 게 K9 네. 그다음에 FA50 F-50. 그다음이 천궁2가 됐다. 참고로 천궁이 제일 비쌀 것 같아. 아 비싸요. 그런가요? 비싸죠. 네. 이 시스템 자체가 꽤 어. 가격이 그리고 돼요. 이제 전차나 전투기는 약간 공격용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자주포는 네. 우리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으면 안 사도 되거나 그렇죠. 배짱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사일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그 보니까 그 아부다비 상공에 미사일 날아가는 걸 딱 보는 순간 네. 사람들이 하는데 저쪽에서 맞아요. 천국이 날아가서 딱 요격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런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실전에서 검증된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분이 된 무기라는 점에서 향후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지금 줄 서서 있는데 이제 번호표를 또 뽑아야 돼. 그런 상황까지 왔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UAE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네.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했는데 이게 MOU니까 별거 없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 계약으로 네.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MOU에 청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었어도 이제 포함시켜야지. 아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MRO 사업 그 다음에 유도탄 현지 생산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그러겠죠. 같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근데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빠르게 UAE가 이제 요구를 한 게 있으니까 얼마만큼 빨리 응답을 아니에요. 해주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아, 근데 번호표 몰라. 뽑고 기다려봐. 내가 최대한 빨리 할 건데 아니야, 기다려. 이 형들 안 그래. 이 형들 안 그래. 또 그러면 아예 됐어. 그러면 딴 거 살 거야. 진짜요? 또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궁투가 이렇게 잘했는데. 또 안 그래 이 형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방송학계 계신 분들이 네.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그래요? 이게 리스폰스를 하는 걸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또-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부니까 네. 될 것 같고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란의 시위로 인해서 3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망했고 그 외에 전쟁으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친 거라서 이 와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은 얘기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국제 정세고 그리고 그 국제 정세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게 UAE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 군도 아직 안 쏴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안 쏴봤잖아. 그리고 단거리에서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피로 쓴 실전 경험 데이터를 얻은 거라서 되게 우리한테는 좀 좋은 기회이고 그다음에 변동되는 중동 정세에서 우리가 입지를 어떻게 다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뭐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네. 사실 천궁2뿐만이 아니라 엘셈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점들이 기대될까요? 아까 이번에도 그 사우디라든가 UAE 이런 나라들이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게 방공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버텨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걸로도 부족하다가 인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드 포대가 지금 이제 타격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드 그 다음 단계를 막아야 될 요격체계도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엘셈도 지금 이전부터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우디나 UAE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이제 본격 도입으로 이제 가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고 천궁2도 같이 잘 팔릴 것 같다. 그냥 약간 소설가적인 첨언을 하자면 네. 사드는 비싸요.
비싸게 네, 하죠. 엄청 비싸. 네. 아무리 기름이 넘쳐난 나라도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이 쏜 것 중에 비싼 탄도미사일이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레이더상으로 이거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 예, 그래서 사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 패트리어트는 좋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 미국이 너무 많이 썼어. 한 5년 6년 동안은 그 레이시오 내에서 딴 데 하청을 주지 않는 이상 네. 미국 거 채우느라고 이제 바쁠 거예요. 이제 계약하면 뭐해? 미사일이 안 오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지점들이 있어서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러네요. 천궁2가 UAE의 많은 국민들 생명을 지켜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쟁에서 무기 팔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중동 정세 안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멘트로 클로징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동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긴장감이라든지 불안한 시간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 밀떡에서는 이제 방산이나 무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면 이번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들이 포착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천궁2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커지는 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또 냉정하게 그 안에서 흐름들을 읽고 기술이나 전략의 변화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전쟁이 더욱더 큰 피해는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양한 의견들 또 응원의 댓글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